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거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네,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분의 화려한 전적을 살펴보자면 최연소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육선 의원, 그리고 2번의 대선 출마 경험까지 현재는 자유한국당의 필승카드 이인재 충남도지사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솔직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 외부자들에 나오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불러주질 않아가지고 텔레비 못 나오다가 이제 불러주셨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외부자들 가면은 그 날카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본전도 못 찾을 텐데 그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당이나 또 저나 이 뭐 민심의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뭐 차가운 것만은 아닌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정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 외부자들 나가면은 뭐 좀 뜰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왔는데 외부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잖아요. 예. 제일 매섭게 그 다그치시는 분이 전 작가님이세요. 원래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공천 그 발표를 했을 때 계륵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 후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우리 프로그램 잘 안 나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진 교수 때문에 안 난다고 그러고. 아이 뭐야. 저는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분 나오면. 리얼리? 본인 생각이야. 아. 전 의원님이 계륵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내가 올드보이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라는 거는 늘 이제 새로운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올드보이라고 제가 칭했던 세 분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야 되는데 몸살이가 안 나온 그 피플들이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홍문표, 뭐 이명수, 정진석, 충청권에서 무려 10명의 현직 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다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안희정 나올 것 같고 또 날아가고 나니까 또 박수현 이러고 근데 그런 정도의 취약하고 용기 없고 비겁한 정당이니까 이런 정당이라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번에 확실하게 초토화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판을 이렇게 갈아엎든지 그래야지. 저는 저런 얘기 못 저 하거든요. 걱정돼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요 그 계륵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조조가 어떤 성을 하나 공략을 하는데 잘 안 떨어져요. 네. 근데 먹어봐야 별것도 아니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근데 잘 떨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그 성 공격하는 장병들한테 어떤 암호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암호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책사 하나가 계륵이라고 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놈이 내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책사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읽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 의원님 그 계륵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야, 역시 의원님 살아있네. 위험해. 살아있네. 이번에 될 예. 것 같으세요?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뭐 잘 안 될 때는 좀 그런 그 어두운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는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이 굉장히 밝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이인재 후보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외부자들을 방문한 남경필 후보는 홍준표 대표 리스크를 걱정하고 가셨습니다. 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차라리 이제 대표님이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후보가 많다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께서 유세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흔쾌히 뭐 저는 받으시겠습니까? 뭐 대도무문입니다. 뭐 저 누구든지 와서 지지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다 받아들여야죠. 네. 아마 분기점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부정적인 예, 예. 그런 평가를 하시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 여론이 돌아선 모습도 봤는데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인재 후보님은 감싸 안아 주셨어요. 예, 홍준표 예. 대표를. 그래서 그것이 정말 어른으로서 홍 대표와 당을 위해서 희생하신 건지 아니면 이인재 후보님 본인이 홍준표 대표와 같은 생각이신 건지 아니 저는 이제 감사 안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소수를 대변하는 거예요. 뭐 여당이 너무 잘해가지고 소수가 10%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그 10%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변해야 되는 게 야당 대표입니다. 뭐 소수가 다수되고 다수가 소수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안보 이슈는 선거 표심을 거의 좌우하지 못합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요. 예. 사실 그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여야가 같이 내거든요, 의회에서. 근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야당의 대표가 색깔론을 펴고 있다라든지 그 정부랑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야당이 꼭 이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야당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물론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건 뭐 원론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어휘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좀 혼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질은 정상회담에서 핵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뭐 너무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핵을 드러내는 문제는. 그런데 너무 일찍 축배를 드는 것처럼 막 분위기가 들뜨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저 일도 그르치고 더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다 드러내기만 해준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업어주고 싶어요. 근데 뭐 내가 업어줄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네. 본질은 그렇다는 걸 좀 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예, 예. 이런 거다 하는데 읽는 능력, 그 국민들의 마음을 독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위험인물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남북 대화라는 거는 하이 오퍼튜니티,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리스크를 안으면서 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너무 단세포처럼 취급을 하면서 예. 냉전주의적인 말을 막 쏟아내니까 결국 아까 정치는 미래로 가는 거, 내일로 가는 거,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어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 지금 너무 참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게으름 리스트에 안 들어가려고요. 사실은 이 하루 빨리 저 북한 핵 위기라는 이 먹구름이 좀 거치기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대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그런데 찬물을 좀 끼얹은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하신 모양이죠. 저는 사실 홍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한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장 평화쇼라든가 이제 뭐 홍준표 대표께서 대표직을 걸고 예. 사수하겠다고 한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어딘지 알고 계시죠? 저는 뭐 구체적인 어디 지역을 예,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인천, 울산입니다. 아, 충남이 빠졌습니까? 끝나 없더라고요. 안 지켜주신 아니 모양이네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홍준표 대표는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당식 농성의 이유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식 농성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됐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건강이라 당원이 됩니까? 저는 이 구속이 된 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분은 그동안 꾸준히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온라인에서 아주 굉장히 꾸준하게 활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홍준표가 목표였고 홍준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성태를 때렸다. 이거는 뭐냐면 준비된 접근이지 우발적으로 욱해가지고 그냥 친 게 아니에요. 폭력은 최후의 수단도 될 수 없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네. 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한테는 총알, 투표권이 있어요. 그걸로 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혁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사람이 오랜 문재인 후보 지지자 아니에요. 이분의 아버지가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세요. 문재인 그리고 근데 이 찍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예, 권리 투표도 하지 당원인 않았고.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잠깐만요.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네. 거기다 이 본인도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또 투표하지 않았어요. 네. 다만 그 이후에 전화 상담원으로 오래 근무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실직을 당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고 이것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어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들리니까 야 이러면 북한에 가서 일자리가 생기겠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비판 발언을 하니까 아, 왜 잘 돼가는데 죄를 뿌리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를 타겟으로 삼아서 왔다가 없으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격을 한 것인데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다만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특정한 뭐 지지자 그룹인 것처럼 어떤 정치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표창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구속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구속 사안이냐?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객관적인 행태와 행위만을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건 단순 폭력입니다. 그리고 단순 폭력은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는 한마디만 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도 못하고 입건을 못해요. 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전치 2주 얼굴 한 대 때리는 거 가지고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계속 지적하시는 정치적인 의도와 계획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과거에 그 지충호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2006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커터칼로 공격을 하기 전에 네. 2005년 12월에 유사한 형태의 주먹으로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의원을 공격을 합니다. 유사 현장 공개된 현장에서. 그때 그것은 단순한 폭행이니까 가볍게 일단 구속되었다 바로 이제 훈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이후에 추가적인 공격이 나다 보니까 네.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단순히 이 사안을 일반적인 폭행처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 판사가 그런 걸 다 고려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옛날에 판사 좀 했는데 예. 이제 민주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데 폭력은 이제 안 되죠. 뭐 과거에 뭐 초산 테러 또 면도칼 테러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이번에 이제 맨주먹으로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법관이 뭐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뭐 배경 이런 거 고려하고 뭐 이제 김성태 대표가 뭐 자기는 선처를 바란다 이런 의사표시한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 이 정치에서 폭력은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남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사회할 때 깨어있는 시민의 문제라든가 시민의식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봉건 체제 또 왕조 체제를 이렇게 엎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교양,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절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왕조 체제의 사치를 없애고 법치를 세운 거거든요. 그 스스로 어렵게 세운 거를 이렇게 일부 시민이 폭력으로 그걸 깨트리는 거는 이건 시민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